자, 이번 시간에 우리 정말 중요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거를 해볼 거고, 일단 여기 파트의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앞 시간에 근을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배웠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고, 아니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두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2차 방정식의 계수들을 통해서 두 근의 뭐랑 뭐를 구할 수 있다? 합과 곱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여기 파트의 가장 큰 목적이 될 거야. 자, 내가 도입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 2차 방정식 ax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의 더하기 c는 0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두 개의 근을요,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 이때 두 가지를 항상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두 근의 합과 곱이야. 두 근의 합은요, 암기하는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고요.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야. a는 x제곱의 개수고 b는 x의 개수예요. 마이너스 x제곱 개수분의 x개수 이렇게.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이제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될 거고, 얘는 플러스 a분의 c야. 그러니까 플러스의 x제곱의 개수분의 상수항이고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암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두 개의 근이 뭐 알파다 베타다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말 그대로 근이기 때문에 주어진 식의 대입이 가능하죠. 이렇게 x의 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a의 알파의 제곱 더하기 b의 알파 더하기 c는 0이 될 거고, 베타를 집어넣으면 a의 베타의 제곱에 더하기 b의 베타 더하기 c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꾸로도 확인할 줄 알아야 돼. 이만큼의 식을 보고 알파, 베타, 알파, 베타, 뭐 알파, 베타, 베타 뭔가 일정한 자리에 일정한 값이 들어갔으니 이거를 보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아하, 위에 있는 식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x의 자리에 뭐를 집어넣은 거야? 알파랑 베타를 집어넣으면 위에 있는 두 개의 식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긴 방정식에 두 개의 근이 뭐구나, 알파랑 베타구나 라는 거를 거꾸로 확인할 수 있죠. 다시 한번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두 개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는 거야. 이때 두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두 근의 합인 알파 더하기 베타랑 두 근의 곱인 알파 곱하기 베타를 a와 b와 c, 주어진 방정식의 개수들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하고, 추가적으로 근이 세팅되어 있으면 우리가 대입을 통해서 어떠한 값들 역시 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기억을 하면서 선생님이 잠깐 1번 내용을 증명을 좀 해주면 이런 거야. 내가 근의 공식을 쓰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고요. 그 다음에 2a분의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죠. 우리가 애초에 두 개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가 알파가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가 베타가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내가 두 근을 더하면은, 자, 분모는 2a로 갔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2b고,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는 사라지겠지. 그지? 따라서 약분하니까 a분의 마이너스 b고, 여기 나와 있는 식이 나오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근을 한번 곱해 볼게. 알파 곱하기 베타는, 자, 분모는 2a 곱하기 2a니까 4a의 제곱이고, 분자는 마이너스 b 플러스의 루트 d라고 할게.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루트 d라고 할게. 잘 봐. 4a 제곱분의 합차 공식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b의 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의 d죠. 자, 그래 놓고 4a 제곱분의 b 제곱의 마이너스의 b 제곱 마이너스 4ac죠. d가 b 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마지막으로 b제곱 사라지고요. 4a 제곱분의 4ac니까 여기에서 4 약분되고 a가 하나씩 약분되면 뭐가 나와요? a분의 c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맞죠? 어쨌든 증명 과정은 한 번만 쓱 봤으면 좋겠고, 결과적으로 몇 번을 강조하나 모르겠어. 두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뭐랑 뭐를 구할 수 있다. 개수들을 통해서 합과 곱을 구할 수 있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최고차 개수분의 1차 함계수, 두 근의 곱은 플러스 최고차 개수분의 상수항, 그 다음 대입하는 관점도 잊지 말 것. 오케이? 그럼 간단하게 문제를 풀면서 느낌 잡아줄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나한테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고 요거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다음에 식의 값을 좀 구하라 그랬거든.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2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마이너스 1은 0에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두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뭐 근의 공식 등을 써서 구하지 않고도 그 두 근의 합과 뭐를 구할 수 있어요? 곱을 구할 수 있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최고차 계수분의 1차항 계수 이렇게 하니까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알파 곱하기 베타고 얘는 플러스 a분의 c지. 따라서 플러스 최고차 계수분의 상수항이니까 그냥 2분의 1이죠.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문제를 볼게. 첫 번째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구하라 그랬고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니까 2의 제곱은 4에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2가 나오겠네. 괜찮지? 잠깐만 얘들아. 너네 그냥 무지성으로 들으면 안 돼. 반드시 멈춰놓고 먼저 풀어보세요. 알겠죠? 두 번째, 알파의 3제곱 더하기 베타의 3제곱이고 얘도 알파 더하기 베타의 3제곱에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에 알파 더하기 베타죠.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니까 2의 3제곱은 8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베타 2분의 1 곱하기 2니까 계산하면 5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세 번째는 자 알파 마이너스 1에 베타 마이너스 1이고 요거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에 알파 더하기 베타에 더하기 1이죠. 그러면 알파 베타는 2분의 1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에 더하기 1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봅시다. 네 번째는 식을 좀 변형을 잘해야 돼. 이거 네 번째 문제는 요거잖아. 아, 이거 이렇게 안 예쁘냐? 이 분수가? 얘는 우리가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을 해줘야지. 그럼 잘 봐.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베타 더하기 1 분의 얘랑 곱할 거니까 알파에 베타 더하기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분모 분자에는 알파 더하기 1을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베타에다가 알파 더하기 1 이렇게 곱하는 거 맞죠? 베타에 알파 더하기 1이고 자, 계산 조금만 해주면은 우리 분모는요 전개하자.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분자는 이렇게 분배하면 알파 베타 여기도 알파 베타니까 2의 알파 베타 더하기 이렇게 가니까 알파 이렇게 가니까 베타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싹 다 집어넣으면 알파 베타가 2분의 잠깐만 얘들아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와 문제점 발견 너네 발견했지? 그지? 잘 봐. 여기가 다 뭐예요? 여기가 다 마이너스 1이죠. 그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만큼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다시 계산할게. 여기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지?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4에다가 더하기 2니까 6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이렇게. 그지? 마이너스니까 8에다가 플러스의 3이죠. 그러면은 8 더하기 3이니까 11이고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아우 진짜 야 큰일 야 지금이라도 안 게 어디니 그래도 그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그 다음 여기도 드디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 더하기 2에 더하기 1이고요 분자는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1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2죠 분모는 우리가 2분의 5가 나오고 분자 1이 나오니까 계산하면 얘는 5분의 2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 선생님 만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걔까지 풀어볼게요. 자, 다음의 값을 한번 구해 볼 건데 일단 얘는 이 상태에서 분모를 통분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이고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두근이 알파랑 베타일 때에는 주어진 식에 뭐를 할 수 있다 그랬어? 대입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잘 봐. x의 자리에 알파를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 2의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알파에 그리고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죠? 자, 그리고 베타도 근이니까 베타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2의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베타의 마이너스 1은 0이죠. 자, 이 상태에서 2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1과 내가 대입해서 얻은 식이 상당히 비슷한데 내가 마우스 커서 잘 따라오세요. 이만큼의 식에다가 그대로 양변에 알파를 더하면 자, 2알파의 제곱에 마이너스 3알파의 마이너스 1이고 오른쪽은 알파지. 여기도 아래에 2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1은 0에다가 양변에 똑같이 베타를 더하면 우리 등식의 양변엔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뺄 수 있잖아. 그럼 여기도 이제 뭐가 되냐면 2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3베타의 마이너스 1은 베타니까 잘 봐. 이만큼의 자리를 전체를 알파로 대체할 수 있잖아. 그 식을 여기다가 적어버리면 알파분의 베타고요. 그 다음 2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1 이만큼 전체가 뭐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베타 요거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 베타가 되는 거 베타분의 알파죠. 요거만 계산하면 되니까 다시 한번 분모를 통분하는 거야. 그러면 알파 베타분의 여기 분모 분자에는요 우리가 베타 곱할 거니까 베타의 제곱 그 다음 여기 분모 분자에는 알파 곱할 거니까 알파의 제곱이고요. 자, 계산을 살짝 내려서 여기 아래다 좀 할게. 분모는 알파 베타고 분자는 또 한 번 이게 변형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알파 베타죠. 자, 계산하니까 분모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지? 분자는 2의 제곱이니까 4에다가 플러스 1이지. 이게 마이너스 10이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고 어쨌든 여기 파트 내용 잠깐 정리하면은 두 개의 근이 있으면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 통해서 값을 구할 수 있고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값을 구할 수 있다.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거를 그냥 대입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이거를 좀 기억하면서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 봅시다. 자, 두 번째 문제도 1번, 2번이 있는데 1번 먼저 자,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에 두 근이 마이너스 4랑 1에 두 근이 떡하니 있으니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 있어요. 잘 봐. 두 근의 합은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에 더하기 2고 얘는 마이너스 최고차 계수분의 1차항 계수죠. 그러면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라서 a는 뭐예요? 2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4에 곱하기 2고요. 얘는 플러스 최고차 계수분의 상수항이죠. 정리하니까 b는 뭐야? 마이너스 8이야. 따라서 a는 2고 b는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을 구했고 이때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뭐를 구하래? 합을 구하래. 그럼 우리가 a랑 b를 다 아니까 대입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a 자리에는 2를 집어넣어. 2x의 제곱 2랑 마이너스 8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x b 자리에 마이너스 8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은 0이고요. 우리가 방정식 풀 때 약분이 가능하면 그냥 약분할 수 있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4는 0이고 얘도 사실 인수분해해서 두 근을 구할 수 있으나 문제에서 두 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 각자 구할 필요가 없어. 두 근의 합은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최고차 계수분의 1차항 계수니까 정답은 뭐예요? 3이라는 거 가볍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자.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는 0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 그러니까 이거를 보자마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 있어요.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최고차 계수분의 1차항 계수라서 a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요. 알파 곱하기 베타고 얘는 플러스 최고차 계수분의 상수항이니까 b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a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b야. 이때 이만큼 생긴 2차 방정식에 두 개의 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일 때 실수 a, b의 값을 구하래. 한번 적어보자. x의 제곱 마이너스에 a 더하기 1의 x에 더하기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두 개의 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고 알파 베타인데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는요 a라는 거 방금 구했잖아.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b라는 거 구했잖아.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A랑 뭐라는 거야? B라는 거니까 여전히 두 개의 근이 있는 상태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면 두 근의 합은 A 더하기 B고요. 얘는 마이너스 최고차 계수분의 1차항 계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A 더하기 1이야. A 더하기 B가 A 더하기 1이니까 A 사라지고 B는 뭐예요? 1인 거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요. A 곱하기 B죠. 얘는 플러스 최고차 계수분의 상수항이니까 A, B는 2야. 자, 그런데 B가 1이니까 A는 뭐가 돼야 돼? 그렇지. 그대로 2가 돼야겠지. 따라서 A, B 값도 구할 수 있고 어쨌든 계속해서 중요한 얘기는 뭐야? 두근이 세팅되어 있으면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근이 세팅되어 있으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 있다. 이게 계속해서 중요한 내용이고 문제 하나 더 풀고 우리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도 두 개의 문제가 있고 1번 보자. 당연히 계속해서 말하지만 멈춰놓고 모든 문제를 푸는 거야. 세 번째 문제.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고 두근의 비가 2대 3일 때 k의 값을 모두 구하라 그랬지. 그럼 잘 봐. x제곱에 마이너스에 k-1의 x에 더하기 k는 0이 있고 두근이 2대 3이니까 내가 하나의 근을 2의 알파로 세팅을 하면 나머지 하나의 근은 3의 알파라고 세팅이 가능하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두근을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두근의 합은 2알파랑 3알파를 더한 거니까 5의 알파고요. 얘는 마이너스 최고차 계수분의 1차항 계수죠. 그럼 마이너스가 두 개 모여서 얘는 그냥 k-1일 거야. 이거를 기억이라고 할게. 좀 깔끔하게 적자. 5의 알파는 k-1이죠. 이거를 기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을 한번 구해보자. 얘는 2알파랑 3알파를 곱한 거니까 6알파의 제곱이고요. 얘는 플러스 최고차 계수 1 상수항 k니까 1분의 k에서 k죠. 이거를 니은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k에 대해서 식이 엮여 있으니 니은식에서의 k를 기억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 5의 알파는 k가 6알파 제곱이니까 6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1이고 자, 5알파를 넘겨서 계산하면 6알파의 제곱에 마이너스 5알파에 그리고 마이너스의 1은 0이고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죠. 1, 6에 1, 1에 마이너스 플러스. 자, 따라서 계산하니까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거나 또는 알파의 값은 6분의 1이 나오는데 문제에선 그때 k 값을 구하라 그랬고 그럼 알파랑 k 사이의 관계식이 기억이 있잖아. 그지? 기억을 잠깐 소환하면 이제 5의 알파는 k-1이거든. 잘 봐. 알파가 마이너스 1일 수 있으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5는 k-1이고요. 이때 k 값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되죠. 그죠? 가 아니다. 내가 지금 위아래 바꿔 적었죠? 그지? 자, 또 조심해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지. 또 큰일 날 뻔했다. 그럼 알파는 1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6분의 1이 돼야 돼요. 알겠죠? 플러스 1이 되거나 마이너스 6분의 1이 돼야 돼. 그럼 봐봐. 알파가 플러스 1인 경우에는 알파에 1 집어넣으면 플러스 5는 k 빼기 1이니까 이때 k 값은 6이 될 거고 알파가 마이너스 6분의 1일 때는 마이너스 6분의 5가 k 마이너스 1이니까 이때 k 값은 뭐야? 6분의 1이 되겠지. 그죠? 따라서 k 값은 6이거나 또는 6분의 1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자. 잘 봐. 자, 문제 읽어볼게.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고 요거에 두근의 차가 2일 때 k 값을 모두 구하라 그랬거든. 잘 봐. 9x의 제곱에 마이너스 2k의 x 플러스 k-5는 0이고 두근의 차가 2니까 하나의 근을 내가 알파라고 하면은 나머지 하나의 근은 이만큼 차이 나야 되니까 알파 더하기 2라고 적을 수 있겠지. 알파 빼기 2라고 적어도 뭐 크게 상관없어요. 결과는 같을 거야. 그럼 두 개의 근을 세팅했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두 근의 합은요. 그냥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2알파에 더하기 2고요. 얘는 마이너스 최고차 계수분의 1차항 계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는 9분의 2k가 되겠지. 식을 깔끔하게 적으면 2알파 더하기 2는
9분의 1K고요. 9분의 2K죠? 잘못 적었다. 9분의 2K고 이게 양변을 2로 약분하면은 알파 더하기 1은요 9분의 1K고 양변에 9를 그냥 곱하자. 그러면 9알파에 더하기 9는 K가 될 거야. 이거를 기억이라고 할게. 그 다음 두근의 곱은 자 알파랑 알파 더하기를 곱한 거니까 알파에 알파 더하기 2고요. 얘는 플러스 최고차 계수 9분의 상수항 K-의 5가 되겠지. 이렇게. 그지? 내가 볼 땐 이 느낌이 좀 괜찮아 보이거든. 양변에 그냥 9, 9를 곱하면 9알파에 알파 더하기 2고 얘는 K-의 5죠. 얘를 니은이라고 하면은 기억식을요 그냥 깔끔하게 니은식에 대입을 해서 푸는 게 내가 볼 땐 가장 괜찮을 것 같아. 연립해서. 알겠죠? 그럼 봐봐. K 자리에 우리가 9알파 더하기 9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 9알파의 제곱 더하기 18의 알파는요. 그죠? 왼쪽 정리한 거야. 오른쪽 K 자리에 기억식을 대입한 거지. 9알파 더하기 9. 9알파에 더하기 9 빼기 5니까 4죠. 왼쪽으로 넘겨 정리하니까 9알파 제곱에 더하기 9알파에 마이너스 4는 0이 될 거고 인수분해 자체가 여기가 3알파, 3알파에 그 다음에 1, 4에다가 플러스의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그지? 따라서 여기에서도 봐봐. 알파의 값은 3분의 1이 나오거나 또는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의 3분의 4가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K 값이야. 그러면 기억을 잠깐 소환하자. 얘는 K는요, 9알파에 더하기 9죠. 알파가 3분의 1이면 알파의 3분의 1 집어넣어봐. 그때 K 값은 3 더하기 9니까 12가 될 거고, 자,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4일 땐 마이너스 3분의 4 집어넣으면, 몇 나오냐? 27. 마이너스 27에 더하기 9니까, 어이구, 아래다 적자. 마이너스 18이 나오겠죠.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고,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여기의 목적은 두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개수들을 통해 뭐를 구할 수 있다.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고, 두근의 합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들, 곱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들, 그 다음에 두근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할 수 있다. 이 관점도 챙겨놓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뭐를 한번 해볼 거냐면 위에서 배웠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한번 할 건데 일단 여기에 도입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두 근의 합과 그리고 곱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뭐 할 수 있다? 작성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고 도입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그 다음에 두 개의 근이 2랑 3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하고 싶어. 그러면은 근이 2가 나오려면은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근이 3이 나오려면은 x-3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정식이기 때문에 뭐는 0, 등호는 0, 는 0 이렇게 있어야겠지. 이렇게 세팅이 되어야 두 개의 근이 뭐랑 뭐가 나오는 거야? 2랑 3이 나오는 거야. 그럼 잘 봐. 나한테 x제곱의 개수가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자, 얘를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은 알파를 근으로 가지려면 x-알파를 인수로 가져야 되고 베타를 근으로 가지려면 x-베타를 인수로 가져야 되고 는 0 이렇게 있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차항 계수가 a니까 앞에 뭐를 곱해줘? a를 곱해주는 거지. 이렇게만 우리가 식을 작성하면 매우 좀 일반적인 케이스만 한 거고 이거를 살짝 응용을 하면 잘 봐. 최고차항 계수 a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안에 있는 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x에 더하기 알파 베타 괄호 닫고 는 0이고요. 선생님은 결과적으로 이거를 좀 기억해요. a는 마지막에 생각해. 마지막에 생각하고 안에 있는 것만 좀 확인을 하면은 얘는 결과적으로 x제곱의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의 합의 x 그 다음 더하기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두 근의 곱이니까 는 0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두 근의 합과 곱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게 핵심이고 최고차항 계수가 a니까 마지막에 뭐를 곱해준다? a를 곱해준다. 다시 한번 여기에 목적을 잊으면 안 돼.
내가 두근의 합과 곱을 가지고 뭐를 작성할 수 있다.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고 포인트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합의 x. 여기서 말한 합은 두근의 합이고 플러스의 곱이라는 거, 두근의 곱. 그리고 마지막에 뭐를 결정하자. 최고차항 계수 a를 결정하자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아이고. 여기 있는 예시도 나는 이렇게 접근을 해요. 일단 x의 제곱에 마이너스 두근의 합이 2 더하기 3이니까 5의 x 더하기 상수항은 두근의 곱이니까 2, 3은 6은 0 이렇게 적어버리면 실제로 이만큼을 전개한 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 맞죠?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정말 쉽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어요.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잘 보세요. x제곱의 개수를 내가 마이너스 2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근을요 2 더하기 루트의 3과 2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잡을게.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식을 작성하려면 깔끔하게 x의 제곱 마이너스에 x의 개수는 두근의 합이기 때문에 루트의 3이 사라지면서 4가 될 거고 상수항은 두근의 곱이기 때문에 합차공식을 써버리면 1은 0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최고차항 계수를 결정하는 거야.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까지 붙여서 전개하면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더하기 8x에 마이너스 2는 0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문제를 3개 정도를 풀어볼 건데 일단은 자, 나한테 2차 방정식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는 0이 있고 이거의 두 개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니까 일단 보자마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두 근의 합을 좀 보자. 자, 두 근의 합은요 알파 더하기 베타고요. 얘는 마이너스 베타가 왜 이렇게 생겼냐 좀 뻘쭘하네요. 베타고요. 마이너스 최고차 계수분의 1차항 계수니까 마이너스 1이고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은요 알파 곱하기 베타니까 플러스 최고차 계수분의 상수항이라서 몇이에요? 이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2야. 자, 그 상태에서 1번 문제를 보니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래. 그럼 잘 봐. 나는 바로 작성을 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에 x의 개수는 두 근의 합이니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고요. 상수항은 두 근,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의 곱이니까 알파 베타분의 1은 0이죠. 이런 식으로 바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만큼을 내가 기억이라고 하고 이만큼을 니은이라고 하면 자, 기억을 먼저 계산하면 얘는 통분해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서 분모는 2고 분자는 마이너스 1이지. 여기 내가 형광펜으로 구해놨잖아. 두 근의 합과 곱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구하면은 자, 알파 베타분의 1이니까 얘는 그냥 2분의 1이죠. 따라서 정리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에 자, 기억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x였고 니은이 2분의 1이었죠. 정리하면 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x에 더하기 2분의 1은 0인데 이렇게만 쓰면 당연히 틀리지. 최고차항 계수가 뭐라 그랬어? 2라 그랬잖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2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개의 근이 여거랑 여거래.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의 개수는 두 개의 근, 요거랑 요거의 합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마이너스 2고요. 더하기 상수항은 두 근의 곱이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이고 는 0이죠. 일단 복잡하기 때문에 이만큼을 내가 기억이라고 하고 이만큼을 니은이라고 해서 기억과 니은을 각자 구해볼게. 먼저 기억은 우리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로 바꿀 수 있고 뒤에 원래 마이너스 2가 있었죠. 자, 계산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은요 1이고요.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가 있으니까 4에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5고 그 다음 니은이 좀 문제인데 니은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다 전개하면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에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에 플러스 1이죠. 자, 보세요.
얘는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로 묶으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그리고 플러스 몇이에요? 1이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알파 베타가 2니까 2의 제곱은 4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만큼 있지. 이만큼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었는데 그게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이야. 미리 구해놨잖아.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인 거 구했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에 더하기 몇이야? 1이니까 8이지. 기억과 니은 구했으니까 대입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에 자, 기억의 자리가 마이너스 5고요. 니은의 자리가 8이죠. 정리하면 x의 제곱에 더하기 5x에 더하기 8은 0이라는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이만큼이 정답이었고 이만큼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문제를 가기 전에 선생님이 진짜 중요한 개념 한 가지 소개를 좀 할 건데 잘 봐. 우리가 역수근의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역수근의 성질이라는 게 있는데 선생님이 결과를 먼저 알려주고 과정을 또 증명도 해줄게. 잘 봐. 나한테 진짜 중요해. 잘 봐야 돼. 나한테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있고 이거의 두 개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 자, 이때 여기에서 개수를 대칭을 시켜. 그러니까 숫자는 문자 x는 그대로 두고 개수 a, b, c만 마치 거울에 반전시키듯이 거꾸로 대칭시켜 적으면 c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이때 두 개의 근은요 반드시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처럼 원래 근의 역수가 된다. 자, 이 느낌을 기억하는 게 좋아. 개수를 우리가 앞과 뒤를 대칭을 시키면 결과적으로 근은 무슨 관계가 될 것이다? 역수 관계가 될 것이다. 자, 개수를 앞과 뒤를 대칭을 시키면 결과적으로 그는 무슨 관계가 될 것이다. 역수 관계가 될 것이다. 이거는 그냥 알고 쓰는 게 맞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볼게요. 잘 봐. 자, 1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보니까 원래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였지. 알파랑 베타였지. 알파랑 베타였지. 근데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 됐지. 자, 근이 서로 무슨 관계가 됐어? 역수 관계가 됐죠. 근이 역수 관계가 될 때에는 그냥 여기 있는 개수들을 어떻게 적으세요? 대칭시켜 적으세요. 그럼 봐봐. 원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는 0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였단 말이야. 그럼 두 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가지려면 다시 한번 개수만 앞과 뒤를 대칭시켜 적으면 되니까 2x의 제곱 더하기 x의 더하기 1은 뭐가 돼요? 0 되는 거 맞죠? 2가 열로 가고 x 개수가 열로 가고 여기 x제곱 개수가 뒤로 가고 실제로 정답을 구해봤지만 결과는 어때요? 똑같죠. 엄청나게 소름 돋죠. 나만 소름 돋나? 그럴 수도 있지. 자, 그럼 내가 간단하게 증명을 한번 해볼 건데 봐봐. 이렇게 증명을 해볼게. 이런 관점 많이 나오니까.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잖아. 요거의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x에 알파 집어넣으면 a 알파의 제곱에 b 알파의 더하기 1은 0이야. 1이 아니라 이 멍청이. c가 0이죠. 나한테 한 소리예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양변을 알파의 제곱으로 나누면 a 더하기 여기는 b 곱하기 알파분의 1 더하기 c 곱하기 알파의 제곱분의 1은 0이죠. 그럼 잘 봐. 얘를 뒤에 있는 것부터 적으면 c 곱하기에 알파분의 1의 전체 제곱에 b 곱하기에 알파분의 1에 더하기 a는 0이죠. 근데 이게 알파만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게 아니라 베타도 같은 구조를 가질 거야. 그럼 C에 베타분의 1의 제곱에 더하기 B에 베타분의 1의 더하기 A는 0이고 선생님이 맨 처음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잠깐 위로 좀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 여기 있다. 선생님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A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C는 0 A 베타의 제곱 더하기 B 베타 더하기 C는 0이지. 이때 아이고 여기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고 구조가 어떤 상태야? 동일한 상태일 때에는 알파 베타 자리에 그냥 뭐라고 생각하자. 얘를 x라고 생각해서 구조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알파랑 베타가 들어가는 게 위에 있는 거니까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은 알파랑 베타라는 걸 거꾸로 구할 수 있다 그랬었죠. 자, 그러한 관점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애초에 이만큼 알파분의 1 대입이 됐지. 베타분의 1 대입이 됐지. 그러면 이러한 구조 자체가 결과적으로 뭐랑 같냐면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에서 x의 자리에 알파분의 1과 뭐를 집어넣은 거랑 같아? 베타분의 1을 집어넣은 거랑 같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뭐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된다는 걸 거꾸로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증명은 완료가 된 거지. 증명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알고 쓰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 잘 정리하고 두 개 더 풀 거야. 넘어갈게요. 자, 다섯 번째 문제는 뭐냐면 다음의 2차 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는 건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고 많이들 틀려요. 일단은 원래 우리가 인수분해라는 건 유리수 범위에서 하는 건데 굳이 복소수, 허수 i까지 포함한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고 할 때에는 그게 3단계의 과정을 거치면 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얘를 그냥 2차 방정식으로 인정을 해버려. 그러니까 는 0이 없지만 우리가 강제로 는 0을 붙여.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되니까 2차 방정식으로 세팅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근해 공식을 써서 아마 웬만하면 바로 인수분해가 안 될 거니까 근해 공식을 써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 알파랑 베타를 구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알파랑 베타가 두 개의 근이 되려면 x-알파랑 뭐를 x-베타를 인수로 가질 거고 이때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니면 a인 거에 유의하자. 이 3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고요. 첫 번째 문제를 볼게.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6이 있지. 얘를 내가 강제로 는 0이라고 할게.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될 거고, 자, x의 개수가 짝수이니까 근해 공식, 짝수 공식을 쓰면, 자,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1 빼기 6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는 1 플러스의 루트 5i가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의 5i가 나오죠. 야,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긴 근을 가지려면 인수분해 자체가 x-에 1 플러스의 루트 5i를 이렇게 인수로 가져야 되고, 자, x가 이만큼을 근으로 가지려면 x-에 1 마이너스 루트 5i를 인수로 가질 거고, 는 0은 쓸 필요가 없죠. 왜? 애초에 는 0이 아니었잖아. 는 0은 우리가 맘대로 붙인 거잖아.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 1인 거 확인하고, 결과적으로 정답을 적을 때에는 깔끔하게 x에 마이너스 분배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의 5i, 여기도 x에 마이너스 분배하면 마이너스 1에 더하기 루트의 5의 i,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애들이 마지막에 는 0 붙여가지고 틀려. 애초에 는 0은 우리 맘대로 붙인 거야. 방정식으로 만든 건 우리 맘대로 그렇게 만든 거잖아. 마지막엔 떼줘야지 등호를. 애초에 방정식이 아니었으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가보자. 요거도 일단 첫 번째, 바로 갈게. 2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일단 세팅을 해놔. 그 다음 2차 방정식이 됐으니 우리가 근해 공식을 통해서 x의 값을 구할 거야. 자, x의 값은 2분의 짝수 공식을 쓸 거예요.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반절의 제곱 4에 더하기 10이죠. 요거를 잘 정리하면은 하나는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분의 루트의 14가 나오고,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의 14가 나오죠. 그럼 잘 봐. 이제 이만큼과 이만큼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자. 이만큼의 근을 가지려면은 식 자체가 x-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루트 14를 인수로 가져야 되고, 이러한 근을 가지려면은 x-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4를 인수로 가져야 되고, 는 0이죠. 는 0 원래 쓰면 안 되지만 일단 는 0 써볼게 한번. 마지막에만 떼면 되니까. 마지막에만 떼면 되니까. 그리고 조심, 최고차항 계수가 2였으니까 앞에 2를 곱해줘야 돼. 너무 중요. 자, 그리고 나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2에 마이너스 분배하면 x 더하기 1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의 14. 여기도 마이너스 분배하면 x 더하기 1에 더하기 2분의 루트 14가 정답이죠. 는 0 쓰면 안 되지. 원래 없었으니까.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이러한 결과 나온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를 볼 건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었어요. 여태까지 할 때. 당연히 여기도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두 가지 풀이 방식을 내가 보여줄 거니까 둘 다 완벽하게 알았으면 좋겠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2차 방정식의 작성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2차 방정식의 작성의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할 건데,
이게 실제로 문제가 응용이 되면 첫 번째 풀이가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풀이가 나올 수도 있거든. 둘 다 알아야 돼. 나한테 2차 방정식 fx는 0이 있고 이거의 두근의 합이 6이야. 이때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구하래. 일단 얘들아, fx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두근의 합이 6이니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라고는 적을 수 있겠지. 왜? x의 개수는 마이너스의 두근의 합이니까. 그지? 그죠? 마이너스의 두근의 합이니까. 그죠? 자, 그래 놓고 상수항은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처리하자. 모르잖아.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도 모르니까 a라고 하자. 오케이? 괜찮아? 자, 그리고 는 0이야.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f의 5x의 마이너스 7은 0의 두근이지. 그럼 봐봐. f의 5x 마이너스 7이라는 거는 여기 x의 자리에 5x의 마이너스 7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 즉슨 오른쪽에 있는 x의 자리에도 뭐를 집어넣으면 되냐? 5x의 마이너스 7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소리야. 그럼 잘 봐. a에 x의 자리에 5x 빼기 7을 집어넣으면 5x 빼기 7의 제곱에 마이너스 6에 그리고 5x 빼기 7이고요. 뒤에는 뭐 이런 식으로 쭉 있겠죠. 그리고 는 0의 우린 두근의 합을 구할 거야. 야, 그럼 잘 생각해봐. 두근의 합을 구할 때는 굳이 상수항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가 않죠. 앞에 있는 거 최고차항 개수랑 x의 개수만 보면 돼. 그 다음 방정식을 풀 때는 앞에 있는 a도 뭐 할 수 있어? 날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뭐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우리 전부 다 이거 양변을 2로 약분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일단 2로 묶어볼까 이거를?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고 이거 날려가지고 x의 제곱 마이너스 3x에 빼기 4는 0에서 이거만 풀 수 있는 거잖아. 최고차항 개수가 a인 것도 의미가 없어. 날릴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만큼은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5x의 제곱이니까 25의 x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57의 35의 2배니까 마이너스 70x에 더하기 49 여기는 마이너스 6 분배하면 마이너스 30x에 더하기 67의 42 더하기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정리하면 25x의 제곱에 마이너스 100의 x에 사실 이 일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뒤에가 어떤 값을 가지든. 어차피 이 상태에서 우리는 f의 5x-7을 정리하니까 얘가 나온 거고 이거에 뭐를 구할 거야? 두근의 합을 구할 거니까 마이너스 최고차 개수분의 1차항 개수라서 뭐가 나와요? 4가 나오죠. 이거는 두근의 합이 6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한 2차 방정식의 작성의 관점으로 들어간 거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니까 꼭 기억해야 돼. 자, 이번엔 두 번째 관점으로 뭐를 좀 볼 거냐면 이거는 말 그대로 대입의 관점 근에 좀 집중했어. 근에 좀 집중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대입이나 아니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집중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 여기 잘 봐봐. 일단 기본적으로 f의 x는 0에 우리가 두 개의 근을 그냥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식을 끌어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알파랑 베타가 두 근이니까 대입을 하면 돼. 그럼 봐봐. f의 알파는 0이고요. f의 베타는 뭐예요? 똑같이 0이죠. 그 다음 또 하나. 문제에서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라 그랬어? 6이라고 했지. 자,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고 이 상태에서 f의 5x-7은 0이 있지. 이거에 우리가 두 근을요. x1과 x2라고 세팅을 해볼게.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두 근의 합이거든. x1 더하기 x2가 우리의 목적이야. 왜냐면 두 근의 합을 구하라네. 그럼 잘 봐. 실제로 x1과 x2도 근이기 때문에 대입할 수 있어. 그러면은 f의 5x1 빼기 7은 0이 성립하는 거고 f의 5x의 2 빼기 7은 0이라는 게 성립하는 거잖아. 야, 근데 뭔가 잘 보니까 f 알파가 0이지. 근데 f의 5x1 빼기 7이 0이지. 그럼 봐봐. 이 구조상 이게 같은 함수래. 같은 방정식 계열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값과 안에 있는 값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니까 f의 5의 x1 빼기 7이 0인데 f의 알파도 0이라며 위에서. 그러니까 안에 있는 5x1 빼기 7이 뭐가 돼야 돼? 알파가 되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지. f의 5x의 2 빼기 7이 0인데 f의 베타가 0이니까 안에 있는 값이 뭐가 되면 돼? 베타가 되면 돼.
정리하면은 5의 x1 빼기 7이 알파가 될 거고요. 5의 x의 2 빼기 7이 베타가 될 거예요. 물론 얘가 베타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되고 얘가 알파가 돼도 상관은 없어. 어쨌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두근의 합이니까 더하면은 5의 x1 더하기 x의 2에 왼쪽은 빼기 7 빼기 7이니까 빼기 14고요. 오른쪽은 알파 더하기 베타고 얘가 6이죠. 14를 넘기고 5로 약분하면 x1 더하기 x의 2 두근의 합 뭐가 나와? 4가 나오고 두 개의 관점을 둘 다 완벽하게 반드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여기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 2차 방정식의 작성의 핵심은 뭐야? 두근의 합과 곱을 가지고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고 x의 제곱에 마이너스 두근의 합의 x에 더하기 두근의 곱은 0이고 최고점 계수가 a가 있으면 반드시 신경 써서 곱해줄 것. 이게 핵심이었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내용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 또 생각보다 좀 많이 길어지긴 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켤레 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여기도 내가 개념을 먼저 던져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이해를 도울게. 일단 첫 번째 내용은 뭐가 있냐면 나한테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있고 이거에 하나의 근을요 x를 내가 p 더하기 q의 루트 m이라고 할게. 이때 전제가 어떤 게 필요하냐면 단 여기에 나오는 모든 개수는요 a나 b나 c나 p랑 q는 싹 다 유리수야. 자, 그 말은 즉슨 무리수나 허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나올 수 없다는 거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때 하나의 근이 p 더하기 q 루트 m일 때 이때 이제 정답은 뭐냐면 정답이래. 이때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의 근이 p 더하기 q 루트 m이잖아. 이때 다른 한 근 x는 반드시 p 마이너스의 q 루트 m이 되셔야 돼요. 오케이? 일단 간단하게 내가 증명을 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루트의 d가 있고 2a분의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루트의 d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를 좀 보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2a분의 마이너스 b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한쪽이 플러스의 루트 d면 나머지 한쪽은 마이너스의 루트 d니까 결과적으로 두 개의 근을 구한다고 쳤을 때 한쪽이 플러스의 루트 m이 있으면 나머지 한쪽은 마이너스의 루트가 있을 것이다. 이 발상으로 기억을 해주는 게 좋고 이제 간단하게 내가 예를 통해서 이럴 수 있잖아. 선생님 왜 개수에는요 무리수나 허수가 못 와요? 이거 와도 성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반례를 간단하게 들어볼게. 봐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의 x에 더하기 루트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얘는 x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루트 3을 하잖아. 곱해서 루트의 3이 되고 더해서 가운데가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고요. 이때의 근은 x는 루트의 3 또는 x는 1이 되고 잘 봐. 위에 있는 식을 만족한다면 하나의 근이 루트 3이잖아. 나머지 하나의 근은 1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의 루트 3이 돼야 되나 지금 그러한 그 과정을 전체 결과를 만족하고 있어 만족하지 않고 있어 만족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은 개수에 유리수가 아니라 어떤 수가 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리수가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냥 알고 쓰는 거야. 우리가 개수에 유리수가 오는 경우 하나의 근이 p 플러스의 q 루트 m이면 나머지 하나의 근은 뭐다? p 마이너스의 q 루트 m이다. 이거를 결과적으로 그냥 알고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어. 자, 두 번째로 이거야. 나한테 2차 방정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있고 요거에 하나의 근 x가 p 더하기에 qi면 이때 다른 한 근 있죠. 적어볼게. 다른 한 근은 x는 p 마이너스의 qi가 되고요. 이렇게 둘은 서로 어떤 관계가 돼야 돼? 켤레 복소수의 관계가 돼야 되고 사실 위에랑 증명하는 과정이나 이해하는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두 번 설명하지 않을게요. 얘도 결과를 알고 쓰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하면 좋겠어. 단 이때는 이제 모든 개수 A, B, C나 P, Q가요. 이제 실수가 돼야 돼. 자, 쉽게 얘기해서 허수가 올 수 있다 없다? 허수가 올 수 없고요. 이러한 과정을 뭐 두 번 증명하지 않을게요. 위에서 뭐 간단하게
비슷한 방식으로 얘기를 했고 아래도 비슷한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거든. 자, 그러면 간단한 예시를 보고요. 문제 하나만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나한테 x의 제곱의 개수가 1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근 x가 2 더하기 루트 3일 때 나머지 하나의 근을 구해볼까? 나머지 한 근을 구해볼게. 참고로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 가정 좀 하자. 나머지 하나의 근 x는 2 마이너스의 루트 3이 될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2차 방정식까지 작성할 수 있죠. 자, x의 제곱에다가 x의 개수는 두 근의 합이니까 얘랑 더하면 4죠. 더하기 상수항은 두 근의 곱이니까 합차 공식으로서 1이 나오겠지. 정리하면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1은 0이 될 거고. 예시 하나 더 들어보자. 자, 모든 개수가 이제 실수야. 자, x의 제곱의 개수가 2야. 그리고 한 근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로 갈까? 3 더하기 i라고 할게. 자, 이때 나머지 다른 한 근은 뭐가 될까? 현례 복소수일 거니까 3 마이너스의 i가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걸 기반으로 2차 방정식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죠. 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의 개수는 두 근의 합이니까 i가 사라지면서 6이고 두 근의 곱은 3 더하기 i에 3 마이너스 i죠. 정리하면 여기다 정리하자. x의 제곱 마이너스 6x에 이거 합차 공식 써가지고 잘 정리하면 더하기 10은 0 되고요. 이렇게 쓰면 틀리죠. 왜냐하면 최고차항 계수가 뭐라 그랬어? 2라 그랬잖아. 그러면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더하기 20은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제 정말 문제 하나만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요. 자, 7번 문제 보니까 두 개가 있죠? 1번부터 볼게요. 나한테 2차 방정식이 있어. 2차 방정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에 하나의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2야. 그럼 봐봐. x의 제곱 더하기 ax의 더하기 b는 0이 있고 하나의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2니까 나머지 하나의 근은 3 더하기 루트 2가 되겠지. 다만 이 식이 만족하려면 여기 나오는 모든 개수가 유리수가 돼야 되나 문제에서 유리수 a, b라고 조건을 줬죠.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줄 거예요. 이때 a, b를 구해서 더하라 그랬는데 a, b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쓰는 거야. 잘 봐. 두 근의 합은요. 두 근의 합은 얘랑 얘를 더하면 되니까 6이고 마이너스 최고차 개수분의 1차항 개수죠. 마이너스 a가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3 마이너스 루트 2랑 3 더하기 루트 2를 곱하면 7이지. 얘는 플러스 최고차 개수분의 상수항이니까 b는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7 되는 거고 따라서 내가 구할 정답 a 더하기 b는 1이라는 거 구할 수 있죠. 아니면 두 번째로 그냥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해버리는 거야. 왜냐면 두 개의 근이 3 빼기 루트 2랑 3 더하기의 루트 2잖아. 그럼 잘 봐. 문제에서 x의 제곱에 더하기 ax에 더하기 b라 그랬고 요거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x제곱에 마이너스 x의 개수는 두 근의 합이니까 루트 2 사라지고 6이죠. 더하기 상수항은 두 근의 곱이니까 합차 공식을 써버리면 7이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이고 b는 7이니까 이것도 직관적으로 바로 와닿게 구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있고요. 요거의 한 근이 1 더하기 2i야. 그럼 봐봐. 한 근이 1 더하기 2i니까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될까? 1 마이너스의 2i가 되겠죠. 다만 이게 만족하려면 모든 개수가 실수가 돼야 되는데 실수 ab라고 줬어. 그럼 여기도 우리가 두 가지 관점, 근계관을 쓰든지 식 작성하는 게 있는데 근과 개수와의 그냥 관계로 갈게요. 두 근을 합하자. 두 근을 합하면 i가 사라지고 2고요. 마이너스 a니까 a는 마이너스 2고 자, 두 근을 곱하면 1 더하기 2i에 1 마이너스 2i고 계산하면 5예요. 얘는 그냥 b가 될 거니까 b는 5죠. 따라서 a 더하기 b는 3이 될 거고 자, 오늘 배운 거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볼게. 잘 보세요. 어디냐? 어디까지 가야 돼 이거? 여기 있네. 일단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는 건 두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개수들을 통해서 뭐를 구할 수 있다?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최고차 개수분의 1차항 개수 두 근의 곱은 플러스의 최고차 개수분의 상수항 기억을 하고
두근이 세팅되어 있으면 충분히 뭐까지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고 첫 번째 문제를 가지고 꼼꼼하게 연습했죠. 제발 진짜 부탁이니까 내가 풀어준 문제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꼭 두 번, 세 번 풀어보세요. 여기서 진짜 모든 관점 다 얘기해줬으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도 우리가 두 개의 근이 세팅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는 방식들을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합과 곱을 구하는 방식들을 다 얘기했었고,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근의 비나 아니면 근의 차나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떠한 세팅된 값들을 주면은 우리가 두근을 뭐 2알파, 3알파, 두근의 차가 있으니까 알파 더하기 2 등으로 식을 작성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로는 우리가 두근 2차 방정식을 뭐 할 수 있다? 작성할 수 있는데, 잘 봐. 여기에 포인트는 두근의 합과 곱을 가지고 작성할 수 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합의 x에 더하기 곱은 0. 다만 최고차 계수가 a면 신경 쓸 것. 자,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역수근의 성질 진짜 중요하게 얘기했죠. 그지? 기본적으로 1번 문제와 2번 문제에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 연습했으니 꼼꼼하게 연습해주고 체화시켜서 본인 걸로 만들어주고 역수근의 성질 진짜 중요. A 개수만 읽어볼게. 개수가 A, B, C가 뭐가 됐어? CBA가 됐고 그땐 두근은 뭐가 될 것이다. 역수가 될 것이다. 개수가 대칭이 되면 그는 역수가 될 것이다. 꼭 좀 기억을 하고 증명하는 과정도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문제를 많이 풀어본 바, 많이 가르쳐 본 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자, 그 다음 우리가 다섯 번째 내용,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것도 진짜 많이 나온다. 일단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해 공식을 통해서 두근을 구하고 식을 작성해서 정답을 구할 때 는 0을 쓰면 안 된다. 항상 는 0 쓰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는 0을 쓰면 안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문제로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두근의 합이나 지금은 쉬운 것만 했죠. 합이나 곱을 물어볼 때에는 작성하는 관점이 있고 근에 집중해서 대입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꼼꼼하게 연습해주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었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우리가 켤레근에 대해서 하나가 p 플러스 q 루트 m이잖아. 나머지 하나는 p 마이너스 q 루트 m. 이때 모든 개수가 유리수란 조건이 있을 때에만 성립.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의 근이 p 플러스 qi면 나머지 하나의 근은 p 마이너스 qi라는 거.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적용을 하고 2차 방정식을 작성하거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는 관점까지 다 연습을 했으니 오늘 배운 내용 꼼꼼하고 완벽하게 연습을 해주고 본인 걸로 채워하자. 마무리할게요.